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대항한 중국의 AI 굴기가 레거시 디램의 강력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HBM을 내재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또 다른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중국에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굴기를 더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누르면 누를수록 중국 반도체 기업이 마치 용수철처럼 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에서 좀 돋보일 만한 반도체 기업들을 좀 몇 군데 꼽아왔는데요. 네. 좌측에 보이시는 게 캠브리콘, 이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시총 한 20위권에 있는 기업입니다.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한 3배가 올라서 네. 시총이 한 오늘 기준으로 해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리고 하이곤, 무어스레드, 메타엑스 같은 이런 반도체 AI 관련한 기업들도 줄줄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보이시는 메타엑스 같은 경우는요. 상장 첫날에만 주가가 8배 올라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8배나? 네. 예상은 했지만 반도체 자립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러면은 우리한테는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익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얘기할 때 네. 이제 주가 상승 왜 올랐다고 많이들 말씀하셨나요? 보통은 뭐 HBM 네. 그리고 이제 HBM 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네. D램 쪽에 이제 공급 쇼티지가 좀 와가지고 네. 예, 가격이 올랐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사실 그것도 일부 맞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공급자적인 측면에서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좀 그것보다는 좀 수요단에서의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뒤에 좀 영상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짧게 한번 보시죠. 네. 뭡니까 이게? 네, 제가 AI로 뚝딱 만들어 본 건데요. 네. 저기 보이시는 거는 매끈하게 딱 낀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슈퍼카고요. 이쪽은 비록 국도지만 막대한 이제 덤프트럭이 줄줄이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략을 좀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라는 것도요. 데이터라는 짐을 실어 나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짐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실어 나르느냐가 이제 기술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AI 칩은 슈퍼카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GPU 같은 거죠. 근데 반면에 중국은 HBM도 없고 GPU도 지금 수요를 땡겨 올 수가 없으니까 화웨이에서 만든 어센드라는 칩이 있는데 그거는 네. 덤프 트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카를 굴려면 상대적으로 좀 고급 휘발유도 넣어줘야 되고 좀 이제 첨단 기술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GPU에 반드시 필요한 게 HBM이에요. 근데 덤프 트럭은 좀 경유도 넣어도 되고 일반 휘발유도 넣어도 돼요. 그래서 그 휘발유의 역할을 하는 게 D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칩을 가동하는 HBM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짐을 슈퍼카처럼 빠르게 나를 수 있어요. 고속도로를 빠르게 왕복을 해서. 근데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가 나는 차량도 없고 그 차량을 굴릴 고급 휘발유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덤프트럭을 10,000대, 15,000대를 연결해서 줄지어 달리면 결국 속도는 비록 80km로 느려도 한 번에 짐을 실어 나르는 거는 데이터를 한 번에 실어 나르는 건 많으니까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짠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실어 나르는 데이터를 이제 짐이라고 본다면 네. 짐을 슈퍼카로 나르는 빠르게 실어 날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중국이 네. 이제 대신에 이제 덤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지난해 4분기에 나왔었는데 우리가 워낙 중국 시장에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좀 많이 부각이 되진 못한 부분인데요. 중국 화웨이가 지난해 4분기에 아틀라스 960이라는 좀 거대한 제품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뒤에 보시는 게 약간 제가 이미지로 좀 구현을 해본 건데요. 이게 사실 HB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렇게 램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렇죠. 이 안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중국은 이렇게 D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화웨이의 칩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한 15,000개를 연결하는 방식의 제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용접 같은 거 해보면 알겠지만 용접 요렇게만 붙여도 여기 튀는 부분 생기고 울퉁불퉁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미세한 칩을
그 용접 기술에 튀는 거 없이 매끈하게 데이터가 저항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심지어 20개, 50개도 아니고 15,000개를 한 번에 연결해서 달리는 덤프트럭을 저렇게 구조화를 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덤프트럭 대수가 15,488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 이 휘발유가 디램이 이 휘발유의 역할을 하는데 이 휘발유도 당연히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고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거든요. 특히 삼성전자는 디램 캐파가 크다 보니까 이 중국발 이 덤프트럭 공세 속에서 우리 휘발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예. 그 AI 칩을 뭐 15,000개를 이어붙이는 대단히 이제 중국스러운 기술인데 이것도 이제 기술 난이도가 높고 네. 그래서 우리 반도체가 중국으로 요즘에 사실 제일 많이 수출된다 네. 했더니 그 이유가 거기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수혜를 톡톡하게 입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디램 가격이 뭐 우리 많이 다뤘던 것처럼 최근 단기간에 뭐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확실하게 탄력을 받은 거죠. 이게 참 미국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수출을 막을수록 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더 버는 구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미국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하면요, 좀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전 세계 그리고 동맹국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중국 HBM도 수출 못하게 하고 GPU도 수출 못하게 하고 다 틀어박았는데 결국 저 약간은 괴랄한 방식으로 자국 국산화 기술을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놀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을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을 허용을 해준 거를 그냥 단순히 엔비디아 매출이 떨어질까 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엔비디아 수출 통제하고 HBM 수출 통제하고 잠그면 잠글수록 중국의 기술력 속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H200 좀 첨단 반도체 GPU를 내어주면 굳이 좀 복잡한 방식으로 자국 국산화 기술을 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측면에서 H200을 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논리로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걸로 보이는데 네. 중국 정부가 이 전략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봐요? 네,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좀 기술력이 없었다면. 근데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세관에서는 엔비디아 200, H200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테크 기업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H200 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엔비디아의 H200이 없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국 반도체 국산화 기술을 통해서 H200에 필적하는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좀 일종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중국 소비도 사실 안 살아나고 네. PC 수요도 없는데 레거시 DM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네. 그 답이 이제 중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냥 이런 상황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건만은 또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 삼성전자 돈 너무 잘 벌죠. 계속 매일 보고서 나올 때마다 연간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 높아져요. 근데 이게 당장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좀 이른 시점 같습니다. 물론 지금 취재를 해보면은 되게 뜨겁습니다. 올해 만들 디램이 이미 다 팔렸다. 그리고 심지어 디램이 너무 수급이 제대로 안 돼서 아이폰 새 제품도 못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마이크론이 대만에서 놀고 있는 팹 반도체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론이 이제 디램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자체 증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비싼 값 주고서라도 팹을 사들여가지고 빨리 찍어내야겠다. 이 수요가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거는 우리 한 1, 2년 전에 저도 기사를 썼었는데 삼성의 위기론 어디서 좀 부각이 됐었을까요? 어디서 부각됐습니까? 네, HBM에서 하이닉스에 좀 떨어졌다 요거였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의 실적은 오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디램에서 비롯이 됐거든요. 물론 주가가 오르니까 위기론 꺼졌죠. 삼성 너무 잘 나가고 역시 삼성, 그리고 기술의 삼성, 그리고 HBM에서도 HBM3에서 밀렸지만 4에서 앞서 나갈 거다. 이런 낙관론이 계속 되는데 그 기술력 개선을 이뤄냈는가? 그리고 기술이 그 조직 내에서 기술 인력들이 조직 내에서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는가? 그건 아직 한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의 지금 호황을 좀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긴장을 끈에 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창신 메모리라는 중국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되게 빠르게 좀 기술도 유출하고 해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 한 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해 12월에 증권 신고서 제출을 했고 올해 한 중순경 한
한 6, 7월 경에 상장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 얘네들이 당장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디램 기술을 쫓아올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HBM보다는 디램이 기술을 좀 쫓아오기 쉽거든요. 현재 한 3년 정도 시간이 나는데 기술력 차이가 나는데 이제 창신 메모리가 이렇게 상장을 통해서 좀 자금력을 확보한 다음에 뭐 기술을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력을 좀 따라온다면 지금은 웃고 있는 삼성전자가 HBM에서 만약 좀 여전히 좀 삐걱삐걱해서 하이닉스에 뒤처지고 디램의 경우 중국 기업들한테 좀 쫓아오는 걸 좀 허용한다면 지금은 웃고 있지만 또 몇 달 뒤에 한 1, 2년 뒤에는 샌드위치로 낀 위기의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국 중국을 상대하든 미국을 상대하든 해법은 역시 이제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 딥다이브 전유성 기자였습니다.